그 조세채권은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 바로 그 40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에 의해서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이 이루어진 세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환 흡수해다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환 흡수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환 흡수.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순환 흡수배당 할 때 하는 방법. 이런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서 순환 흡수배당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죠. 이 상호 모순관계는 A는 B와 같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인 관계가 있죠. 이럴 때 딱히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서 순환 흡수에 해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물론 이게 또 믹서돼서 혼합된 상태도 나타나지만 이럴 때는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인 관계 누구 하나 우선순위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순환 흡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차로 동순위를 보고 모든 채권자를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딱히 우선순위가 없을 땐 다 동순위를 보고 1차로 동순위로 채권에게 따라 안분배당하는 걸 말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1차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나오죠. 1차 안분배당이라고 하죠. 요건 생략하고 1차 안분배당. 1차 안분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각 채권자가 1번, 2번, 3번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압류 채권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조금 있다가 41번째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순환 흡수에 해당하는 방법을 여러 번 해주듯이 그 방법이 여기인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이 있다. 순위가 이제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이 있다. 이랬을 때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이 있다. 이랬을 때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가압류와 근저당은 동순이고 근저당은 조세채권이 법정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하고 조세채권은 가압류 채권을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일 때는 전체를 동순위를 보고 안분배당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할 때는 배당 금액, 배당할 금액을 앞에다 놓고 곱하기 전체의 채권 그리고 가압류 채권 금액이 분자에 놓으면 요 지분 비율대로 여기다 곱하면 금액이 몇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근저당 같은 경우도 배당할 금액 곱하기 전체의 채권액은 똑같고 근저당 채권 금액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죠. 또 조세채권도 곱하기 전체의 채권액 곱하기 조세 채권 금액 해가지고 몇 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안분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1차 안분배당.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계산해놓은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또 하죠. 오늘은 방송할 때 다른 때보다 좀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너무 많이 찍어놓은 걸 갖다가 똑같이 자꾸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제가 나서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온비도 공매 41번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서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하고 C는 A의 관계에 놓일 때 순환 흡수배당 방법.
좀 전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가압류와 근저당이 동순이고 근저당은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공과금은 그 가압류 채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가볍게 우리가 순환을 돌려봤지만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조세채권으로 인해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시작하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의 관계에 놓일 때 순환우수 배당 방법. 좀 전에 했던 부분들은 이제 가압류와 근저당이 동순이고 근저당은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공과금은 그 가압류 채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가볍게 우리가 순환을 돌려봤지만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조세채권으로 인해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A는 B와 동순이고 B는 C와 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한 관계에 놓을 때 순환우수 배당 방법 같은 경우는 또 심화 학습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 것은 뭐 이제 볼 거는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순환 흡수 배당으로 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딱히 어느 한 사람이 우선하지 않는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배당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은 좀 그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경매나 공매를 한다 또는 MPL로 채권을 산다 이 벽을 항상 넓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번에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조세채권이 상호 모순 관계일 때 순환 흡수 배분하는데, 자,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병조세채권이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이죠. 이 근저당은 2013년 4월 10일 날 등기된 날이고, 이 공과금의 이 조세채권의 이 법정기일은 근저당하고 조세채권은 법정기일하고 등기 날짜를 갖고 우선순위 정한다 그랬죠. 그 조세채권이 당일세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세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저당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은 을하고 가압류는 을 근저당하고 동선이지만 을 근저당은 병조세채권을 우선하고 병조세채권은 가압류와 또 이 정가압류를 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에 있을 때 병압류 공매가 경매를 시청할 때 이럴 때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분할 금액이 1억 1,950만 원입니다. 1억 2,350만 원에 매각이 돼서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이 하다 보니까 1억 1,950만 원 갖고 한번 배분표를 짜보겠습니다. 1억 1,950만 원. 1억 1,950만 원. 그러면 1억 1,950만 원이니까요. 제가 이것을 갖고 한번 또 여기서 칠판에서 작성을 해보죠. 이 부분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죠. 배당 금액이 이미 1억 1,950만 원. 1억 1,950만 원.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죠. 배당 금액. 경매나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이 1억 1,950만 원일 때, 이제 그 가압류가 2,500만 원. 그리고 을 근저당이 6,500만 원. 병조세가 세금이 일반 세금으로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으로 일반 세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조세 이후에 정의 가압류했습니다. 정의 가압류 해가지고 가압류 채권이 얼마냐? 4,500만 원. 이런 관계에서 배당 금액 1억 1,950만 원을 갖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가압류, 가압류 채권 같은 경우는 을 근저당하고 동순이 왜 된다고요?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동순이가 된다고 그랬죠. 을 근저당은 그러나 가압류는 병조세하고는
순위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갑과합류는 정가압류하고 동순위가 되죠.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갑과압류가 동순위지만 병이나 정가압류보다 우선하죠. 이 병조세채권은 을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겠지만 갑과압류나 정가압류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우리가 1차로 안분배당을 하게 되죠. 자, 1차 안분배당. 이런 관계를 왜 안분되냐면 갑은 을하고 동순이고 갑은 병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갑은 정하고 동순위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1번, 2번, 3번, 4번 지금부터 순환 흡수 배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갖고 이 금액을 가지고 순환 흡수 배당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김동희 선생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벌써 이거 10몇 년 동안 이 배당표만 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순위 1차 안분배당은 다 동순위를 보고 안분배당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갑과압류 갑과압류는 배당 금액이 1억 1,950만 원 곱하기 전체 이체권액은 2,500 하니까 9천만 원이죠. 그리고 1억 2천 그리고 1억 2천에서 4,500 1억 6,500이네요.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이 바로 이제 그 1억 6,500만 원이죠. 이렇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갑과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을 건재당 같은 경우는 당은 1억 1,950만 원을 갖다가 1억 6,500분에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병조세 같은 경우 병조세는 1억 1,950만 원 곱하기 1억 6,500분에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가압류는 1억 1,950만 원을 곱하기 1억 6,500분에 가지고 있는 4,500이 되는 거죠. 이 2,500, 6,500, 3,000, 4,500 합이 1억 6,5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바로 그 곱하면 되죠. 이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2,500 나누기 1억 6,500 곱하기 1억 1,950만 원 하면 요거는 1,800 106, 060 60.60 소점이 나오네요. 6,500 나누기 1억 6,500 곱하기 1억 1,950만 원 하면 여기는 4,700 07만 5,757.57 그 다음에 3,000 나누기 1억 6,500 곱하기 1억 1,950만 원은 2,100 72만
272.72. 자, 이번엔 4,500 나누기 1억 6,500 곱하기 1억 1,950만 원. 하면 이 사람은 3,259만 909원. 9.09죠. 그런데 여길 보면 7, 2 하면 2가 되고 18이고 그러니까 2개가 부족하죠. 2개가. 이런 경우는 2개가 부족하면 소수점이 높은 걸 하는데 제일 높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3으로 바꿔주고 지우고 하나를 더 해줘야죠. 그 다음에 높은 곳은 이거네요. 요거. 그냥 요거를 1로 바꾸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뭘 달아주냐? 원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차 안분배당이 끝난 겁니다. 1차 안분배당이 끝이 난 거죠. 이제 이번에는 2차 흡수배당 절차를 해야죠. 2차 흡수배당 절차가 어떻게 하냐? 2차 흡수배당 절차는 우선 1차 안분배당 받은 채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만 2차 흡수배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과압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면 2번, 3번, 4번만 2번하고 3번만 있네요. 1번 가압류권자나 4번 정가압류권자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만이 흡수할 수 있는데 2번과 3번 사이는 누가 선순위라고요? 근저당권자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죠. 이럴 때에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흡수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흡수하게 되죠. 얼마를? 자기가 1차 한분배당 받은 것이 이거죠. 4,700 07만 5,757원. 757원이 1차 안분액. 1차 안분액에서 자기의 안분 부적액이 얼마냐? 6,500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본래이 채권에서. 본래이 빼서 6,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700 07만 5,757원을 빼면 얼마가 부족하냐? 1,792만 4,243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을 근저당권자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갑과압류권자는 동순위께 흡수할 수 없고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소세고 4번은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여러한 채권은 정가압류이기 때문에 정으로 흡수하고 여기서 부족하면 병세금을 흡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가압류 채권을 흡수해 보면 얼마냐? 이 사람이 1,700만 원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1,700만 원을 충분히 흡수해도 되죠. 그래서 3,200이니까 1,700이 넘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4를 흡수.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냐? 계산해 보면 이거랑 합치면 당연히 6,500이 되겠죠. 계산 안 해도 6,500으로 만족을 보는 거. 채권 전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선순위 을 근저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순위 갑과압류 때문에 동순위 안분배당 받았지만 그 2차 흡수배당에서 3번과 4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2번 을 근저당권자는 채권액을 전부 흡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3번 병조세죠. 상병 세금이죠. 세금은 얼마를 했냐면 1차 안분배당 받은 것이 2,100 727,273원.
273입니다. 273원이 되고 요것이 1차 안분액이죠. 1차 안분액. 1차 안분액인데 자기보다 선수리 채권자한테 이 1700 흡수당한 게 없죠. 이 사람은 이제 흡수당하지 않았으니까 흡수당한 것은 이렇게 자기보다 선순위하게 뺏긴 것은 영원이 되죠. 영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흡수당할 게 누구냐? 원래는 이가 부족했다면 이 흡수당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흡수당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영원히 흡수당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이 순환흡수 배당을 할 때 더 유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한테 얼마를 흡수했느냐? 자기 채권이 3천인데 2,100밖에 못했으니까 부족액이 3천만 원에서 안분 부족액이 21727 273을 빼면 얼마 부족하냐 하면 827만 2천 827만 2천 727원 27원을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 자기한테 여루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죠. 1번과 4번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여루한. 왜 그냐면 이 을근저당권자보다 후순인 병조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 을과 동순인 갑과 합류도 흡수할 수 있지만 이 갑과 합류가 을과 동순인 관계에 있고 이 병조세 채권은 을보다 후순인 관계에 있고 또 이 정가압류도 을근저당보다 후순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가압류권자보다 이 정가압류권자가 흡수합니다. 그래서 배당에서는 제일 여루한 사람, 제일 후순한 표현을 안 쓰죠. 제일 여루한 정가압류를 흡수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루하죠. 왜? 이 정가압류는 이 동순위 관계에 있는 이 을근저당보다 후순위 관계에 있고 또 이 을근저당은 갑가압류와 동순위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 정병조세가 흡수할 때는 이 정을 흡수하고 부족하다면 이 갑과 압류를 흡수하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820 요걸 흡수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갑과 압류 채권자 같은 여기 이 정가압류권자가 3,259만 원인데 여기 을 건재당권대 1,800 정도 흡수당하고 했으니까 뭐 요 800만 원 해봐야 한 2,000 뭐 몇백 대니까 돈이 많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조세채권은 3천만 원으로 만족을 보는 거죠. 종결. 그리고 이 갑가압류권자는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요걸 그대로 밑으로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1번 갑가압류는 그대로 어떻게 거기서 1800 106,061 그대로 종결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다가 그 다음 맨 밑에 4번 이 정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정가압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다가 기재 정가압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가압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어도 되겠네. 정가압류. 요 4번의 정가압류는 여기다가 정리해 보요. 4번의 정가압류는 1차 한반등 배당 것이 3,259만 909원 1차 한분에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냐? 요 1,700을 흡수당했죠? 1,792만 4,243원. 요거를 2에 흡수당함. 또 누구한테 흡수당했냐? 이 병조세한테 요걸 흡수당했죠? 827만 2,727원을 3번에게 흡수당함. 그래서 이 정가압류는 채권이 얼마냐? 3,259만 909원 마이너스 1,792만 4,243원 마이너스 8272 727 하면 이 사람은 630
9만 3,939원으로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 배당을 보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6,500 전부 만족을 받습니다. 6,500. 그리고 병세금도 채권 전부 3,000을 만족을 받죠. 그리고 갑과압류는 흡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800을 다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러면 정가압류는 을과 병한테 흡수된 걸 빼고 나서 639만 3,939원으로 종결돼. 지금 이거를 합계하면 1억 1,950만 원 똑 떨어지게 되죠.